본인이 드시게 했어요. 칼슘하고 뼈는 칼슘하고 뭐 이렇게 비타민 K 뭐 이런 거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단백질의 네트워크로 70% 구성되어 있으니까 단백질 쉐이크를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단백질 쉐이크를 다 안 드시고 오소리 2숟갈씩 하고요. 카탈리스트를 하루에 3알씩 3번을 이렇게 드시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23년 12월 26일에 칼슘 요실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1월달 보시면은 한 단계 줄었고 또 2월달 보면 또 한 단계 줄고 6월달 되면은 초록색이 되면서 이때 보시면 칼슘이 바닥이었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빠져나가는 게 안 빠져나가다 보니까 한 단계가 높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해본 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탁월했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제가 약국에 제가 이 메나테프를 몰랐을 때에는 저희 엄마가 약사시기도 하지만 약국에 있는 제일 좋은 뭐 비타민제를 사서 드세요. 그리고 영양 식사를 하세요. 아니면 뭐 곰국을 많이 끓여 드세요. 이런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양에 대한 케어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임플란트가 안 빠지게 하는 그런 영양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카탈리스트랑 오소리 이런 제품들을 드시게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한 분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가 있으셔서 임플란트를 하고 빠지고 하고 흔들리고 하고 염증 생기고 이걸 무한반복을 하고 계신 환자분이었어요. 여기에 임플란트 옆으로 완전히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고름이 나고 오른쪽에도 임플란트가 너무 심하게 안 좋아지셔서 땡땡 부은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에 아래 임플란트의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얼굴까지 땡땡 부어서 오셨고 이거는 심지어 작년에 다시 심어드렸는데도 당뇨도 있고 오른쪽으로만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또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신고 빠지고 무한 반복하실 수는 없겠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영양을 개선하시지 않으면 당뇨를 조절하시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아무리 다시 심어도 소용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영양에 대한 케어를 좀 하시면서 임플란트를 준비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카탈리스트도 드시고 오메가3도 드시고 쉐이크 식사도 좀 하시고 이런 종합적인 플랜을 안내해드렸지만 환자분들이 보통 그걸 쉽게 수긍하지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카탈리스트 하나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카탈리스트를 드시고 나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니까 뭔가 잇몸이 좀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고름이 많이 나고 덜렁덜렁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씹는 느낌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뭘 권했었죠? 내가 이렇게 권하신 거를 조금 더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때부터 엠브로토스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엠브로토스랑 카탈리스트를 드시면서 이제 여기서 또 2개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엠브로토스 드시고 카탈리스트 드시고 나서 아무래도 면역이나 이런 것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피곤한 것도 좀 나아지는 것도 하시다면서 이제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느낌이 좋아지시고 본인이 컨디션이 좋아지신 거는 그렇겠지만 임플란트가 굳을 정도로 개선이 되신 건 아니니 쉐이크 식사를 좀 더 해보시고 몸을 적극적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쉐이크 하려고 구매를 해가셨었는데요. 이때 상태가 보니까 잇몸 색깔도 훨씬 나으시고 고름도 별로 안 나고 임플란트 흔들림도 줄어들었어요. 네, 양자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뼈밀도에서 칼슘 요실량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5월달쯤 되니까 1월에 오신 거에 비해서 5월에 쟀을 때 한 단계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뭘 드셨냐면 카탈리스트를
1일, 3회, 3알씩 드시는 거고 한 4개월 정도 섭취를 하신 거고요. 엠브로토스는 처음부터 섭취는 안 하셨고 한 중반부터 2달쯤 지났을 때부터 한 3월이죠. 3월부터 엠브로토스 라이프 한 통을 사서 한 달 동안 드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 구독으로 드시면 더 할인받고 좋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라이프 이지로 바꿔가지고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를 한 달치를 구입해가셔서 그냥 권장량만큼 그 제품 표기된 권장량 있잖아요. 그거만큼 2개월 섭취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꾸시고 제가 놀랐던 거는 양자의 어떤 차트가 비교 분석하면은 안 좋은 것들이 스프로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보실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 좋은 것들 빨간 노랑인데 이만큼 많았었는데 5월달 되니까 이게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와, 임상보 제품 가지고 이렇게 줄 수가 있나? 라고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수익 식사하면서 앞으로 더 어떻게 변화할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 어머니이신데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이렇게 조금 먹어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47세 때부터 폐경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골다공증이 그때부터 오시기 시작해서 뼈랑 관절에 통증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2000년부터 여성 호르몬제를 3년 동안 복용을 하셔서 이 어떤 폐경 증상으로 인해서 온 그런 문제들이 좀 개선이, 골다공증 문제도 좀 개선이 되는 걸 느끼셨지만 여성 호르몬제를 많이 드시면 안 좋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중단하시고 골다공증 약으로 바꿔서 또 3년 동안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골다공증 약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건 아시나요? 골다공증 약 많이 드시면 임플란트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뼈가 부러지거나 뼈 수술을 하면은 골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골다공증이 뼈가 약해지는 거라고 해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데 오히려 이것이 뼈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이라는 것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3년 동안 복용하시고 중단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2010년이 되었을 때 이 여성 호르몬제하고 골다공증 약으로 골다공증의 어떤 문제를 많이 개선을 시켜놓은 상태의 T스코어가 마이너스 1.52였습니다. 이 마이너스 1.52라는 수치는 골 감소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골 다공증이 아니고 골 감소 정도까지 끌어올려놓고 이 약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약을 중단하고 약국 판매용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시고 있는 상태였는데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메나테크를 권해서 오소린도 드시고 엠볼토스를 복용하시기 시작했는데요. 오소린은 하루에 2숟갈씩밖에 안 드셨고요. 저희 엄마가 하루에 흡기용량이 4숟갈이잖아요. 근데 2숟갈씩 주로 커피에 타서 드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엠브로토스도 처음에는 엠브로토스가 알약 제품이 있었잖아요. 지금 알약 제품 나오지 않는데 그 알약 제품 2알로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2알로 시작하시다가 이제 그거 이제 단종되고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2숟갈씩으로 드시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전부터는 카탈리스트도 함께 복용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껴서 드셨는지 하루에 3알씩만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드시고 나서 최근에 2025년 73세가 된 연령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셨는데 T스코어가 마이너스 0.9가 나오셨거든요. 이 마이너스 0.9는 20, 30대 골밀도입니다. 그래서 그 골밀도 측정해 주신 분이 이건 젊은 사람 골밀도인데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라고 되게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되게 놀라운 사례인데 15년 전에 골밀도가 약으로 호르몬제로 골다공증 약으로 끌어올려놓은 수치가 마이너스 1.5였고 이게 15년 전의 상태였는데 15년이 경과한 지금
70대 나이에 골밀도가 젊은 사람 골밀도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어떤 걸로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는 엠브로더스나 요소린, 카탈리스트뿐만이 아니고 제품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도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조정현 사장님께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공유받은 사례를 드리면요, 이분께서는 양자 측정을 이렇게 받으시고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와 카탈리스트를 25년 2월에 스마트 구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근데 평소에 지방간이 있으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으셔가지고 병원에서 별도 처방약을 복용을 해야지 수치가 가라앉고 하셨었는데, 처방약을 드시고 나면 기운도 빠지고 몸에 통증도 생기고 해서 처방약을 잘 못 드시고 해서 항상 건강검진하면 수치가 위험한 경계선에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2월 24일부터 엠브로토스랑 카탈리스트를 이제 엠브로토스 이지 제품이죠, 이렇게 스마트 구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식사하는 도중에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폭포수처럼 쭉 풀려가지고 굉장히 놀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졌다. 이게 명령 반응이었구나 라고 인지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날 가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며칠 후에 결과가 처방약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방간이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도 거의 많이 정상에 가깝게 많이 내려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과 몇 개월 상간에 카탈리스트랑 엠브로토스 이지라는 제품의 스마트 구독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얻으신 좋은 결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오진수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냥 정상 용량으로만 드신 거 맞으세요?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소거 해제해 드릴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정상 용량으로 그냥 여기 표기된 용량으로만 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메나테크를 이제 권유를 해보면 이게 고가다, 뭐 너무 비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종종 듣기도 해요. 근데 어떤 제품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제품을 드신다면 이렇게 탁월한 제품, 놀랄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제품을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드셔서도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내는 분도 있지만 우리 몸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리고 가끔 좀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내 몸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어떤 레시피나 권유한 사항은요, 양자 측정을 통해서 스폰서 사장님이 권유해 주시는 부분 따라서 하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양자를 3시간에 제가 3번에 나눠서 했나요? 네,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전 거를 다 잊어버리셨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분의 차트, 제가 공유해 드렸었던 장민우님이라는 분의 차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혈류순환계부터, 가장 중요한 혈류순환계부터 보겠습니다. 혈류순환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리셋과 클린, 혈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분 비만이시잖아요. 170cm 키에 84kg밖에 안 나, 84kg을 나가신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체격은 아니신 거죠. 과체중이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혈액 정도나 콜레스테롤, 혈액 지질이 정상으로 나왔다.
이거는 분명히 약을 드셔서 정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본인이 말씀을 안 해주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약 드시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저항력이 높거나 심근혈 소요량이 높다라고 나와 있으면요. 혈관이 막히고 있는 사인이 있네요. 심장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인이 있네요. 심장이 힘들지 않게 해주시려면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혈관 청소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면 더 잘 막힐 거잖아요. 관상동맥의 탄성이 떨어져 있고 혈관의 탄성이 떨어져 있는 이 탄성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탁월한 제품은 AO. 아까 루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O라는 성분이 그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회각질량, 좌심실 혈류저항, 좌심실 율콤프력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와 있는 분들은 부정맥의 사인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을 권해주시고 이것 또한 리세크린을 권해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탈리스트를 충분히 섭취하셔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위장 기능과 대장 기능, 위장 기능과 대장 기능에서는 위장 효소 분비 개수가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소화 능력보다 너무 과하게 드시고 있거나 소화 효소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엔자임 프로밸런스라고 소화 효소 제품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고 이게 정상 수치를 하더라도요 내 몸 안에 있는 소화 효소를 이렇게 적게 쓰게 하는 게 내 몸의 노화라든지 질병을 예방하고 이렇게 치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껴주시는 게 좋아서 엔자임 프로밸런스를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의 흡수라든지 소장의 흡수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엠볼피스 만나포를 드시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의 점막층이 유심층이 있잖아요. 그 유심층을 정상화하는 물질을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엠볼피스 만나포이죠. 거기다가 메나시라는 모든 점막에 탁월한 제품 그리고 바이탈 프로밸런스라고 해서 장누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제품을 같이 드신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동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실 건데요. 연동 기능이 떨어지시면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엔자임 프로밸런스만 드신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메나시라는 제품이 점막에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양 간장의 효과도 있고 소화를 돕는 페퍼민트라든지 허브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위장의 운동도 좀 촉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메나시 제품을 권해드리고 이런 분들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소화가 잘 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많이 걸으라고 하죠. 걸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돼야지 위장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장이 왜 이렇게 밀착되고 눌러붙는 가능성이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걸으시고 운동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장 연동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대장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면 변비가 잘 없다고요. 이런 분들은 용종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식이섬유나 이런 것도 섭취도 많이 돼야 될 것이고요. 식이섬유 우리 뭐에 많이 있죠? 플루프레니시의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사과 3개 분량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파이토플렌즈를 통해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장 흡수기능 개수가 떨어져 있다. 모든 흡수기능 개수가 떨어져 있다. 이런 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엠볼피스 만나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시고
장내 세균이 떨어져 있으면 유산균을 드시는데도 부족하게 떨어져 있다? 유산균을 더 많이 드셔야겠죠. 유산균, GI 프로밸런스를 많이 드셔주시는데 유산균이 떨어져 있다고 이것만 많이 드셔주시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장을 살지 않게 만들어준 다음에 주셔야 의미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바이탈 프로밸런스를 드시면서 드셔야 더 효과를 보신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장내 압력이 가스가 많이 찼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이탈 프로밸런스가 가스가 많이 차는 분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거북하다든지 아니면 장누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역 문제를 갖고 계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탁월하기 때문에 바이탈 프로밸런스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 대장 위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장 청소 한번 해주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리세클린 꼭 안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 기능. 간 기능이 초록색 아니고 지방간이 높다든지 어떤 대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요. 사실 현대의학으로 간을 회복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간에 문제가 생긴 분들 입원하면은 그냥 후식하고 링거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뭔가 도움이 현대의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약 같은 것도 없습니다. 간의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 간 이식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개선을 해주는 방법은 간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간을 쉬게 하는 방법은 먹는 걸 차단하고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를 차단해서 간을 쉬게 해주고 그 안에 지방으로 쌓여있던 지방간이었던 상태에서 체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세클린이 정말 필요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 트로피어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쓸개 기능에서 혈청 부상 단백질이라든지 알칼리성 인산지질 효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오신 분들은요, 내 몸 한번 점검해 주시고 리세클린을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담즙산이 이렇게 높게 나오신 분들은 좀 변비가 있으시면서 대장에 이렇게 연동 기능 대수가 떨어져 있는 거를 콩기로 같이 오셔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 요즘에 담도에 대한 질환들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당뇨라든지 전도 질환이. 그래서 저희 동생이 이번에 수술하기로 있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는데 당낭염에 걸린 분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 걸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나봐요. 이렇게 식습관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근데 본인은 평소에 주기적으로 치킨이나 떡볶이 이런 걸 수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맛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 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망치는 건데 그거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디톡스, 리세클린을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를 진짜 리세클린 생활하다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먹었던 그 맛있던 음식들이 생각보다 맛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그 경지에 도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런 밀가루 튀김, 맛이 있었던 그런 나쁜 음식들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맛이 없어지거든요. 네, 유지식 진짜 잘하시면 그 경지에 이르시니까 꼭 그 경지를 경험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췌장 기능에서 문제가 있다. 여기는 당뇨에 대해서 건강점검 한번 병원에 다녀오시는데 병원에 다녀오시는 게 정답은 아니죠. 조절이 제대로 되는 몸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당뇨의 원리가 뭐였을까요? 네, 당이 포도당이 세포의 근처에 왔는데 얘를 못 알아보면 배출하는 거잖아요.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가 바로 세포에서 CCTV 역할을 하는 각 영양소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영양소를 많이 공급해서 세포가 똑똑해지도록 만들어야겠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주 원인이 인슐린의 이 수용체가 당사슬이 망가진 거거든요. 당사슬의 회복을 위해서 리세클린 해주시고 엠볼투스 마니토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끼 식사인 것 같아요.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문제가 오는 거는 식사 조절, 식단 조절만 잘해도 당뇨를 잘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식단 조절을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한 끼 쉐이크입니다. 그래서 한 끼 쉐이크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시고 당류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세플링이 어렵다고 하시면 당뇨 환자분들은 한 끼 쉐이크 식사와 엠볼토스 만나포를 충분히 드시는 거를 공유해드리고 싶고요. 신장 기능은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정말 고치기 어려운 장기니만큼 파란색 불터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요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요산 이런 게 높으면 뭔가 문제가 많이 오고 있는 거죠. 요산은 뚱뚱이랑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신장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게 제 기능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통풍이 되는 거는 단백질이 대사할 때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했고 단백질 대사에 찌꺼기가 없이 깔끔하게 태워지려면 우리는 카탈리스트라고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카탈리스트가 조효소, 촉매 이런 역할,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카탈리스트 촉매.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대사들 촉매 역할을 잘 해가지고 깔끔하게 찌꺼기 없이 태워질 수 있도록 완전 연소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심장의 필터 기능을 강화하는 것. 우리가 정수기 필터는 교체할 수 있지만 심장의 필터는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필터 역할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원재료 엠브로토스 만나포 많이 주시고 그리고 심장은 모세혈관이 굉장히 가늘다고 했죠. 그래서 가는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AO 그리고 오메가3 메가요법을 통해서 혈행이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리세 클리닉에서 주기적으로 혈관 청소를 해주시는 것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폐기능은 이게 높던 낮던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기관지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폐에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엠브로토스 만나폴이 폐 기관지 성모 이런 폐에서도 벌룬망을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엠브로토스 만나폴이 너무 중요하고 메나시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메나알로에가 폐에 굉장히 좋습니다. 폐암 환자분들한테 메나알로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맥 혈액 산소 함량이 높으신 분들은 활성산소가 많은 거거든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 A였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뇌신경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코그니케이트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뼈에 관련된 거 가장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시죠? 카탈리스트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공급해 주시고 거기다가 뼈는 단백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단백질 네트워크를 잘 만들기 위해서 쉐이크 식사로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소리만 드시기보다는 한 끼 쉐이크를 통해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고단백의 한 끼 영양 쉐이크를 트루플레니시와 오소리를 같이 섞은 쉐이크 식사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왕이면 카탈리스트보다는 OSP로 드셨을 때 훨씬 효과가 높을 것 같고 오메가3랑 비타민 D가 우리 제품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비타민 D도 뼈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혈액에도 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메가3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류마티스가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우리 메나테크의 특화자를 보시면은 뭐랑 뭘로 좋아졌다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엠브로토스하고 엠브로토스 AO 이 두 가지 제품을 통해서 류마티스가 좋아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뼈 관련된 것 중에 우리가 흡수를 결국 못 시켜가지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흡수가 잘 되는 몸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좋은 것들을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주시고 내 몸의 세포가 망가지고 질병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활성산소의 문제가 많으니까 AO가 이제 들어가게
드시는 게 더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OSP 안에는 AO 성분도 있고요, 엠브로토스 성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 같은 경우에 이분이 아무래도 비만이시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계에서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게 높고 나시는 있으신데 당뇨약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근데도 이게 조절이 안 되시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 조절에 더 필요성을 강조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클린하고 리셋하고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초록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분비계 밸런스가 깨져 있으시면 우리 몸을 어떤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는 데는 리셋클린만은 없을 거고요. 리셋클린을 혹시 못하신다고 하시면 OSP라는 제품이 플러스라는 호르몬 밸런스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도 들어있지만 엠브로토스랑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OSP를 더 먼저 추천해드리고,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시면 플러스 제품을 통해서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클린을 하신다든지 할 경우에는 플러스 제품을 좀 추가로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체 부종이 있거나 하체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플러스 제품을 같이 드시면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오틴이라든지 코엔자임 큐텐들이 떨어져 있으신 분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 비오틴은 카탈리스트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바이탈 프로밸런스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카탈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한테나 필수 추천이고, 장에 누수가 있고 이제 비오틴이 떨어져 있다, 당연히 바이탈 프로밸런스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따로 이거 사서 드시려면 돈이 따로 들잖아요. 근데 우리 제품의 카탈리스트 드시면 이것까지 다 해결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루타티온은 말씀드렸듯이 당뇨영양소가 우리 몸에 충분하면 저절로 생기는 거니까 이거 사서 드실 바에는 차라리 OSP나 엠브로토스 만나폴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리셋클린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역 기능은 초록색 뿌려야지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 저지수도 높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 줄여야 되니까 한 끼 쉐이크 식사 하시는 게 너무 필요할 거고, 엠브로토스 만나폴 많이 드셔야 되고, 암의 어떤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주기적으로 리셋클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장 지수가 떨어져 있어서 혈액이 오염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리셋클린을 추천을 해드려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체 독소나 중금속 부분도 리셋클린 통해서, 이게 다 초록색으로 제가 바뀐 분 차트가 있었는데 제 거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못 구해서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본 체질 분석에서는 아까 pH가 낮으면 산성 체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지식 때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유지식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제품을 안 드시고 있는 분이 산성 체질이시면 리셋클린을 통해서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맥박과 뇌혈관 분석 보고서에서 지그재그로 나타나고 있으시면 지금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으셔도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돈을 쓰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내 몸에 한번 대청소를 해서 나중에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거를 건강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의 시드머니까지도 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립선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 프라임이라는 제품이 탁월하지만 AO라는 제품과 오메가3 메가요법을 통해서 혈행 관리를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물론 혈행 관리에 가장 탁월한 것은 리셋클린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이렇게 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식기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유산균을 많이 드시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들 중에 유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염증이 있다. 이런 정말 필히 디톡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세클린 꼭 권장해드리고, 여기에 유방 섬유선종 개수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호르몬 밸런스 문제로 이렇게 생리 주기가 불순하고 임신이 잘 안 되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필히 리세클린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간 지금 한 5분 정도 있는데, 제품을 드시면서 오후 늦게 드시면 잠이 안 올 수 있거나 위장이 나쁘신 분들한테 속이 쓰릴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식전에 드시면 좋은 제품이라든지 뭐 뜨거운 물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질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후에 늦게 드시면 잠이 안 오는 제품을 먼저 말씀드리면 OSP, 트루쉐이프, 그 다음에 코그니테이트, 플러스 임팩트 이런 것들인데요. OSP하고 플러스는 호르몬 밸런스 개선되는 제품, 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도 돕는 제품인데, 코그니테이트는 뇌 기능 개선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사실 뇌 기능을 개선하고 불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들을 늦은 오후에 드시면 기운이 반짝 나거나 뇌가 맑아지면서 잠이 안 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오전이나 점심 때까지만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임팩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잖아요. 이것도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할 때 도움되신다고 해서 밤에 운동하실 때 이걸 드시면 반짝하면 잠이 좀 안 오실 수 있다는 거, 예민하신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장이 나쁘신 분들한테 속쓰림이 있으실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카탈리스트, OSP, AO, 트루쉐이프, 메나본 같은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카탈리스트가 비타민, 미네랄, 특히 미네랄이 굉장히 고함량이잖아요. 미네랄이 고함량인 제품들이 속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칼슘이 소화 흡수가 되게 안 되고 속을 부대끼게 하는 그런 좀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약국에서 파는 칼슘제들이 대부분 속쓰림이 있거나 굉장히 위장장애를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위장장애가 있다고 해서 위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미네랄이 고함량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럴 때는 속쓰림 장케어로 위장을 먼저 개선하시고 드시거나, 아니면 장케어 제품들이랑 함께 드시면 좋고, 식후에 제품을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 중에 메나봄이라고 해서 리포존 비타민 C가 있는데, 다른 타사의 비타민 C보다는 훨씬 속쓰림이 있거나 그런 거에선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드시면 속쓰리다. 그건 위장이 진짜 나쁘신 분이에요. 그럼 필히 위장을 개선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루쉐이프도 여기 안에 캡사이신 같은 매운 성분들 같은 게 들어있고 해서 위장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이게 속쓰리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식전에 드시면 좋은 제품이 혈당 프로밸런스랑 트루쉐이프예요. 트루쉐이프는 식사 20분 전이나 운동하기 전에 드시면 체지방 태우고 하는데 되게 탁월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조를 해주시고, 뜨거운 물에 드셔도 되는 제품. 보통 비타민들이 들어있는 제품은 뜨거운 물에 드시면 비타민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메나시랑 트루퓨어, 엠브로투스 만나코를 뜨거운 물에 드시면 이제 메나시에서는 비타민 C 파괴는 이제 불가피하다는 걸 감안하시고 드시되, 그 나머지 성분들을 유효한 성분을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드셨을 때 호흡기 쪽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바로 따뜻한 물에 드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따뜻한 물에 풀어서 타서 드시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트루퓨어 제품도 이제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비타민 B군은 파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의 우유 성분들은 파괴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감기 걸렸을 때 트루프로 제품도 이렇게 따뜻하게 드시는 게 엠브로토스랑 만나폴 이런 거 같이 섞어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엠브로토스 만나폴 제품은 굉장히 분자를 안정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조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엠브로토스 만나폴을 애들이 좀 맛이 이상하다고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란찜에서도 넣어서 먹여보고 많이 아플 때 죽에다도 이렇게 타가지고 개서 먹여보고 그랬거든요. 뜨거운 죽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안 먹을 때 그런 식으로 음식에 섞어서 주는 것도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